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노멀라이징 플로우와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 쪽 생성 모델 세션을 맡게 된 11기 김정우입니다. 얼마 전에도 세션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여기 서 있네요. 네, 오늘 세션 순서는 간단하게 지금까지 했던 생성 모델들 가볍게 리캡한 뒤에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는 새로운 방식 모델 이제 사실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VA 이전에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건지 말을 잠깐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rmalizing flow와 energy based 모델 쪽 내용을 하면서 이제 오늘 내용이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생성 모델 세션은 다음 목요일에 이제 겐을 하게 될 거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디퓨전 내용을 하게 될 건데 겐은 사실 약간 별개의 얘기고 오늘 이제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 마지막 쪽에 얘기하는 스코어 펑션이랑 랑제빙 다이내믹스 쪽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음 주 화요일 디퓨전 세션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에 진행했던 BA 세션에 대한 리캡입니다. 오토인코더와 VA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두 가지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근본적인 차이는 우선 생성 모델인지 아닌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였고, 이제 오늘 진행하는 내용과 조금 연관이 있는 VA만 가볍게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 오토인코더라는 거는 어떠한 인풋 이미지를 받아서 인코더를 통해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압축을 하고 그걸 디코더로 복원하는 그런 인코더 디코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VA에서는 트레이닝 과정은 똑같이 진행을 하되 이제 저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즈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그걸 프라이 펑션으로 두고 학습 과정에서는 이제 뮤와 시그마를 학습을 하게 됐죠. 이제 그렇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갖게 되는 장점이 이제 저 뮤와 시그마만 들고 있으면 가볍게 이제 저 포스terior 디스트리뷰션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었고요. 저기로부터 이제 샘플링을 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뽑고 그거를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복원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저번에 다뤘던 VA 구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뭐 엘보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 저희가 겐을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겐과 VA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전반부에 소개해드릴 플로우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우선 VA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방금 얘기 들었던 것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에 트레이닝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정의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인터랙티브를 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식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어떤 elbow라는 텀과 KLD, KL 다이버전스 텀으로 나눈 뒤에 이제 KLD의 특성을 이용해서 KLD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elbow를 맥시마이즈 하게 되면은 그걸 줄일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번 세션도 그렇고 그 저번에 인트로덕션 투 제너레이티브 모델 세션 때도 가볍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는 역할과 제너레이티브가 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이미지인지 아니면 생성한 이미지인지를 선별하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가볍게 진행됩니다. 아마 겐 부분은 목요일에 이제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얘기해드릴 플로우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겐과 VA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게 explicit하지 않고 이제 implicit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수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인터랙티브를 해서 그런 건데 VA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인터랙티브를 한 거를 풀기 위해 이제 VI라고 하는 Variational Inference를 사용해서 풀었었죠. 근데 이제 오늘 다루는 Flow Based 모델 같은 경우는 인버티블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데이터의 분포를 상당히 이제 explicitly하게 학습하게 됩니다. 즉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역함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x를 결국에 z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매핑해주는 플로우 펑션 f가 당연히 이제 플로우이기 때문에 하나의 펑션은 아니고 되게 연속적인 펑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이 f라는 함수를 통해서 z로 매핑을 하게 되고
이 f라는 매핑 함수의 역함수의 인버스를 취했을 때 새로운 이제 x 프라임이 생겨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가장 주목된 차이점은 아마 이제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건데 VA는 이제 x랑 x 프라임이 다른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같다, 약간 이런 차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갑자기 딴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조금 더 다양한 모델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내용적으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이제 인트로덕션이 아니라 2번으로 이제 마련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이제 생성 모델을 보통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생성 모델 코र्스를 직접 듣게 되시면 VA보다 이전에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그 조건부 확률의 곱들로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28바 28짜리 MNIST 데이터가 있다 하면은 왼쪽 위에 한 픽셀 값부터 오른쪽 아래의 마지막 픽셀 값까지 조건부 확률로 그 값들을 계산해서 그걸 학습시키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쪽 모델도 되게 소개해드릴 모델들이 여기 있는데 혹시나 이쪽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픽셀 CNN이나 픽셀 CNN++ 약간 이런 키워드들로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네, 이 정도로만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입니다. 사실 이 수식을 제가 바로 던진 게 조금 슬라이드 구성 잘못했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가서 다시 보면은 의미가 바뀌겠지만 기본적으로 플로우 펑션 f를 통해서 구한 z를 인버스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슬라이드는 지금 당장 보기보다 오늘 세션 끝나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 잠깐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면 내용이 많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MLE의 관점에서 노멀라이징 플로우와 수식을 그냥 냅다 한번 저희가 적어와 봤는데요. 결국에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라 하면은 레이턴트 베리어블 Z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플로우라는 뜻 자체가 여러 개의 F 함수가 연속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인풋 Z0라 하죠. Z0 같은 경우는 아마 그 X 인풋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매핑 펑션을 적용을 해서 완전한 레이턴트 Z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요 수식은 조금 이따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목적 자체는 동일하게 likelihood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넣고 뺐을 때 그거의 likelihood가 maximize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뭐 사실 VA처럼 인트랙티블한 수식이 중간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likelihood MLE 방식으로 학습을 되게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수식적으로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마 끝까지 보고 다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순서상 요 앞쪽에 나오는 게 그래도 순서상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넣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피겨가 노멀라이징 플로우인데요. 되게 단순한 보통 흔히 이제 가정을 할 때는 가우시안으로 많이 가정을 하게 되는 되게 단순한 그런 P0라는 함수를 이제 레이턴트 Z0가 따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복잡한 인풋으로 매핑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F가 단순 F로 나와 있는데 보통은 아까 처음 네 여기서 보여드렸던 F랑은 아마 다르겠죠? 단순한 이 Z가 이제 레이턴트가 되겠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매핑하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F가 될 거고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을 생성하는 게 복원이 과정인 인버스 펑션 F-1에 대한 수식이 돼서 결국에 그 부분 자체는 동일하겠죠. 되게 간단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Z0를 두고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잘 인버스 펑션 F-1을 잘 뒤집어 씌우면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이 되더라 라는 관점의 생성 모델의 한 가지 분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식적인 내용을 살펴볼 건데 사실 그렇게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이제 change of variable이라는 부분인데요. 약간의 이제 수식적인 트릭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single random variable z가 이제 파이 z를 따르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은 x를 그 z라는 변수에 f를 뒤집어 씌운 거라 하면 당연히 이제 z는 인버스 펑션 f-1을 뒤집어 씌우면 되겠죠. 여기서 당연히 이제 normalizing flow에서는 인버티블한 펑션 f를 가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새로운 그 px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x라는 변수가 따르고 있는 px를 어떻게 구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하려는 것 자체가 되게 심플한 펑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더 복잡한 어떤 그런 분포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를 인테그랄 해서 다 썸업을 했을 때는 다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잘 풀면 저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따로 수식적으로 뭐 설명을 드릴 내용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양변을 그냥 x에 대해서 미분 때리면 저렇게 잘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다루는 디멘전 자체가 멀티베리어트 폼에서 이제 수식적을 다뤄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나왔던 여기서 나왔던 단순한 도함수 값들이 이제 디터미넌트 제이코비안 매트릭스 폼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수식 자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강적으로 이제 어떤 플로우로 흘러가는지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그 매트릭스 폼으로 죄송합니다. 여기 더블 Z 같은 경우는 오타고요. 네, Z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식을 직접 손으로 입력해서 치다 보니까 오류가 났네요. 결국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통해서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느끼시겠지만 요거를 연속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 활용하는 바입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속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ci-1이 pi-1이라는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여기가 i-1이 fi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fi를 가지고 gi-1을 뒤집어 씌우면 gi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gi-1은 인버스를 씌우는 폼이 되겠고요. 아까 위에 change of variable change of variable을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던 내용을 들고 내려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수식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PDF를 다 받아보셔서 바로 다음 내용이 보일 텐데요. 요 슬라이드만을 놓고 보고 다음 수식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확인할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버스 펑션 티오리엄, 이제 오른쪽에 적어둔 인버스 펑션 티오리엄 1번을 보게 되면 저렇게 도함수 안에 있는 역함수가 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디터미넌트의 특성으로 인해서 인버티블 펑션의 제이코비안이 저렇게 정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이 디터미넌트 안에 있던 인버스를 잘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은 네, 그거에 대한 이유가 되겠고요. 네,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면 수식을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식을 보시면 안에 있던 인버스 폼을 이제 이 인버스 펑션 디오리움을 사용해서 잘 도함수의 밖으로 잘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터미넌트 안에 들어온 이 텀을 밖으로 한 번 더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게 오른쪽에 인버스 펑션 디오리움이랑 제이코비안 오브 인버티블 펑션이라고 적어둔 내용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수식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아마 수식 정리를 하다가 분수가 나오고 역함수가 나오고 하면 당연히 로그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아까 맥스마이즈 하는 게 목표라고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라이클리후드 함수가 될 p라는 함수에다가 로그를 뒤집어 씌우게 되면 당연히 이 인버스 텀은 당연히 마이너스로 튀어나오게 될 거고 수식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왜 로그를 씌웠냐라고 하시면 사실 이게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특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 되게 연속적이죠.
사실 방금 보여준 거는 하나의 플로우에서 전개되는 수식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하나의 플로우에서 전개되는 수식 내용이었고요. 여기 밑에서부터가 이제 실제 노멀라이징 플로우 NF가 작동하는 방식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기 위한 likelihood function인 px, log px 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한 칸씩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같이 곱의 곱 텀이 나오게 되면 수식이 되게 복잡해지지만 지금은 이 부분과 뒤에 마이너스 텀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게 수식이 정리가 됩니다. 서메이션을 통해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수식처럼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식적인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왜 노멀라이징 플로우 수식을 이렇게 전개를 하는지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수식을 저렇게 풀어서 되는 건 알겠으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것도 트랜스포메이션 수식을 살펴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레이턴트가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는 역량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하기 쉬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첫 번째 제시한 논문에서는 그 데이터를 새로운 스페이스로 보내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각 디멘전이 이제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하고 팩토라이즈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한 채로 이제 수식을 전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이제 결국에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새로운 스페이스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건데 스페이스를 전환을 할 때는 원래 단순히 이제 변수 치환만 해주면 안 되고 치환했을 때 이제 스페이스의 단위 또한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해서 변수를 치환할 때는 제이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랑 똑같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크게 두 가지,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가 이제 당연해서 제가 빼놓은 세 번째 컨디션을 갖게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펑션 F는 일단 첫 번째 인버티블 해야 됩니다. 이거는 딱히 왜 인버티블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 데이터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보내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학습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인버스를 구해서 그 레이턴트에서 하나의 레이턴트를 뽑아서 그 새로운 데이터를 인버스 펑션을 뒤집어 씌워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버스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 과정에서 제이코비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게 구하기 쉬워야겠죠. 그래서 함수 f에 대한 자코비안 행렬식을 구하는 게 쉬워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까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던 세 번째는 이 f는 당연히 충분한 설명력을 가져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단순한 함수로 내렸다가 다시 위로 뒤집어 올리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VAE를 공부하면서 저도 조금 느낀 건데 뭔가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 쪽은 약간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랑 유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 가우시안에서 출발을 해서 그걸 어떻게 잘 합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실제로 논문 같은 걸 읽어보셔도 노멀라이징 플로우 쪽이나 아니면 VA 쪽이나 이런 부분을 약간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는 논문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 저희가 지금 접근한 방식이 심지어 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첫 번째 논문인데요. 되게 오래됐습니다. 나이스라는 논문인데 Non-Linear Independent Components Estim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제 PX를 이제 실제 데이터에 대한 PDF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목적 자체는 로그 PX를 최대 맥시마이즈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때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접근이 쉬운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고 거기서 레이턴트를 샘플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F의 인버스 펑션을 적용을 해서 제너레이션을 하는 게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 즉 오늘 그 세션의 초반부에서 다루게 된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의 방법론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했던 조건들이 있죠. 근데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쉬워야 된다가 아마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 같은데, 오, 죄송합니다. 네, 앞에서 말했던 조건들이 있는데,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쉬워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에 디터미넌트를 가장 구하기 쉬운 거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죠. 결국에 그냥 주성분 값들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쉬운데, 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될 경우에 그거의 인버스를 구하는 것 또한 매우 쉽기 때문에 이제 이 논문에서는 자코비안 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도록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플링 레이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약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처럼 생긴 이 그래프가 커플링 레이어의 형태입니다. 저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X라는 인풋을 받아서 쪼개게 됩니다. 먼저. 네, X플레인과 X키 두 개로 쪼개게 되고요. 먼저 X플레인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플레인하게 넘어가서 구성을 하게 되고, 이제 XK 같은 경우는 M이라는 어떤 연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다음에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 자코비안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X플레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아무 값도 없고요. 수식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제 네, yi2가 되겠고 아마 yi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플링 레이어에서 저렇게 연산을 하게 되면은 x를 절반을 쪼개서 절반은 그대로 보내고 절반은 연산을 취하겠다가 되기 때문에 절반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 생성된 절반을 봤을 때 그 절반은 두 개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 어퍼 트라이앵글 값들이 다이아고널 값들 위에 있는 값들이 다 0이 되게 되고요. 이거를 위해서 저런 어, 네, 커플링 레이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가 0이 안 되려면은 이렇게 보내주는 값도 있어야겠죠. 근데 이 방향의 연결 그래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커플링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아도 문제가 없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가정을 하는 게 그냥 더하기 연산을 통해서 요거 두 개를 얘와 얘를 단순 더하기 연산으로 단순 붙여준 연산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미분을 했을 때 미분 값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로그를 뒤집어 씌우면 0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팅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아도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도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 두 번째 얘기인데요. 크게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 얘기를 하면서 크게 세 가지 논문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방금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컨셉을 제시했던 나이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리얼 MVP라는 논문에서 제시를 했던 방법론입니다. 이게 순서상으로 점점 하나씩 개선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책을 다 들고 오게 된 것 같고요. 리얼 MVP는 이제 저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워딩 때문에 리얼 MVP라고 했다고 하고요. 이제 나이스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단순 더하기 연산을 했던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전체 크기가 변하지 않잖아요. 전체 볼륨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볼륨을 보존하지 않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스케일링 레이어를 추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관심이 있는 데이터는 결국에 지금 저희 눈에 보이는 저런 2차원 데이터가 아니라 되게 디멘전이 높은 데이터잖아요. 결과적으로 생성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미지 생성 또는 텍스트 생성일 건데 그럴 경우에 저렇게 저차원을 생성할 일은 없기 때문에 매우 고차원일 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 디멘전 자체가 바뀌지 않고 스케일링 없이 쭉 연산을 하게 되면 되게 연산이 문제가 생기겠죠. 학습하기 되게 힘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볼륨 non 볼륨 preserving transformation을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플렉시블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겠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커플링 레이어의 형태가 왼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스라는 이전의 커플링 레이어를 설명드릴 때 가져갔던 가정 두 가지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버스가 구하기 쉬워야 되며 두 번째는 자코비안이 최대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도록 하는 게 가정이겠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 스케일링 팩터 S가 들어간다는 내용일 겁니다. 우측 수식을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몇 가지 포인트들만 짚어보면 이제 스케일링 팩터 S에 익스포넨셜 텀이 붙었는데 이제 저걸 왜 붙였냐 하면은 이제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로그를 서로 상쇄시켜 주기 위함이고요. 또 이 S랑 T라는 팩터는 레즈넷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 새로 학습시키는 이 S랑 T라는 값들도 다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동일한 커플링 레이어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죠. 그 인버스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 아까 익스포넨셜을 씌워주는 것과 같은 연산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인버티블이 씌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구성을 했죠. 오른쪽 아래를 보면 그걸 위해서 이제 음, 커플링 레이어 자체가 단방향으로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 네,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할 때 그럼 당연히 이제 그냥 주성분 값들만 구하면 돼서 쉽게 되고요. 역을 취하는 것도 되게 유사합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이 forward propagation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 수식이 그거에 대한 인버스를 취한 수식이 될 건데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여기서 다 풀어드리진 않겠지만 시간 관계상 실제로 수식 전개를 해보시면 몇 줄 안에 끝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스크드 컨볼루션 얘기인데요. 갑자기 이게 왜 나오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까 제가 레즈넷을 써서 S랑 M을 보존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결국에 레즈넷을 왜 쓰는지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컴플렉스한 걸 잘 잡으려고 레즈넷을 써서 그런 파라미터들까지 트레이너블하게 가져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스에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나이스에서는 단순히 이제 플래튼 시켜서 절반을 쪼개고 하는 식으로 연산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사실 이미지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한다는 거를 되게 많은 분야에서 특히 이제 저희가 컨버루션을 처음 할 때 fully connected 레이어와 왜 컨버루션이 fully connected 레이어보다 성능이 좋은가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킹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두 가지 마스크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스파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흰 부분부터 연산을 하고 검은 부분이 들어오게 해서 그런 스파셜한 정보를 최대한 보존을 하고자 했고 오른쪽에 이제 채널 마스크 같은 경우는 실제 출발할 때는 아마 바이너리 채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RGB 채널일 수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연산이 됐을 때 채널 개수가 많아졌을 때는 저렇게 채널 마스킹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왼쪽에 체커보드 같은 마스크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스파셜 마스크가 되겠고요. 얘는 오른쪽에서는 채널 마스크를 통해서 채널 와이즈에서 나이스에서 플래튼 할 때 했던 것처럼 그런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설명을 하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연산은 한 레이어에서 진행을 되는 연산입니다. 단순히 그냥 진짜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한 레이어에서 인풋을 절반으로 쪼개고 연산을 하고 또 절반을 쪼개고 연산을 하고 요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연산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반복적으로 쪼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쪼갰을 때도 여전히 인버티블 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제 조금 더 거시적 관점에서 멀티스케일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을 구성하는 트랜스포메이션들이 모두 가역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트릭 없이 단순히 이제 층을 쌓게 되면은 동일한 쉐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멀티 스케일을 고려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스퀴징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네, 슬라이드에 없는 내용도 많아서 조금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진행되는 거는 일단 세 개의 커플링 레이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세 개 커플링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스퀴징 영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퀴징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3차원을 가정했을 때 S, S, C의 쉐입을 절반으로 쪼개고 쪼개서 채널 개수를 늘려주는 이런 연산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스퀴징을 해준 뒤에 그 다음에 채널 와이즈 마스킹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는 커플링 진행을 하면서 마스크를 스파셜 체커보드 마스크 아까 사용했던 그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 과정에서는 채널 와이즈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뒤에 언스퀴징을 해주면서 다시 보관해주는 이런 식으로 쭉 쌓여가게 됩니다. 이제 이거 하나가 진행이 되는 건데 하나 과정이 끝난 뒤에 아까 제가 절반 절반 얘기를 할 때 조금 직관적으로 안 와닿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웃풋에 대해서 언스퀴징을 해준 뒤에 해당 결과를 한 절반으로 이렇게 쪼개게 됩니다. 절반으로 쪼개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절반만 가져와서 다시 이 일련의 과정을 얘는 진행을 하게 되고 얘는 그냥 저장을 해두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 채널 와이즈 마스킹이 해주는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걸 마스킹 하냐에 따라 순서를 섞어주기도 하고 굳이 모든 영상을 다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인버티브라는 연산을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은 네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연산이 진행되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절반 절반 연산을 하게 돼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이제 최종 연산 결과와 그 전 연산 결과들을 쭉 컨케이트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커플링, 스퀴징, 커플링, 언스퀴징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고 그 프로세스 중간에 데이터를 절반으로 쪼개서 반복을 하면서 데이터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전체를 컨캣해주는 연산을 진행하는 과정이 리얼 MVP 연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핵심 직전까지의 내용인데요.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글로우라는 부분이 아마 노멀라이징 플로우 쪽에서 가장 유명한 아키텍처일 거라서 놀랍게도 리얼 MVP랑 나이스는 글로우를 이해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됐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어서 마지막으로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인 글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글로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왼쪽이 이제 방금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이 하나의 플로우를 진행했을 때 이런 블록에 액트놈 그리고 인버티브라는 원바이원 컨볼루션, 아핀 커플링 레이어 이렇게 세 개로 진행이 되고요. 요거 세 개가 합쳐져서 네, 오른쪽에 있는 하나의 스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K번 반복하고 뭐 L-1번 반복하고 이런 과정으로 전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액트놈인데 아까 제가 리얼 MVP를 전체를 소개를 다 드린 게 아니라 중요 부분만 설명을 드려서 빠졌었는데 리얼 MVP에서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약간 요거는 노멀라이징 플로우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때 전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얘기인데요. 배치돔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하나의 배치가 이제 이미지가 많이 할당이 못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되게 큰 이미지가 하나의 배치에 들어오게 되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하나의 배치에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샘플 수가 하나의 배치 안에 있는 이미지의 샘플 수가 적어질 때 그 노멀라이제이션 배치놈 과정 자체가 되게 언스테이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액트놈이라는 걸 적용을 하게 되는데 액트놈은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스케일이랑 바이아스를 따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파라미터들은 하나의 미니 배치에서 그 제로랑 유닛 그 0이랑 1로 이제 이니셜라이즈가 되고 그 이후에 간단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크기도 조정하고 바이어스도 더해주는 그런 연산이라고만 이해를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버티블한 원바이원 컨볼루션입니다. 아까 그 리얼 MVP를 그래서 뭐 어떻게 한 거냐라고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나이스에서 진행을 했던 그런 연산, 커플링 연산을 조금 더 잘 섞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였어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각 플로우 단계에서 데이터의 변수들을 서로 잘 섞어주는 게 전체 모델을 잠시만요. 네, 다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잘 그 데이터를 섞어야지 특정 변수에 대한 편향을 없앨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컨볼루션 얘기가 나왔던 첫 번째 얘기고요. 요 논문 글로벌한 논문에서는 결국에 그 섞는다는 걸 이제 퍼뮤테이션이라 하잖아요. 요거를 위해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 하면은 보통 저희가 생각하면 CNN 할 때 컨볼루션 생각하면 3바이 3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원바이원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변화는 없이 채널들 간의 어떤 그냥 단순한 웨이트를 곱해서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채널들 간에만 웨이트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널을 어떻게 퍼뮤테이션을 하냐 이걸 약간 제너럴라이즈한 그런 컨셉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채널 와이즈 마스킹을 진행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진행을 해서 채널을 잘 섞어서 이제 모델이 데이터를 다루는 데서 조금 더 유연성을 제시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LUD 컴포지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계산 비용을 줄이고 그 인버티블한 연산을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서는 PLU로 나누게 되는데 피버팅 W에 대한 파셜 피버팅을 추가를 해서 어떠한 행렬 P, L, U 세 개로 이제 디컴포즈를 하게 됩니다. 이제 P 같은 경우는 행렬의 행을 이제 배열하는 permutation 행렬이고 L은 이제 로어 그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고 U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게 됩니다. 요 PLU를 사용해서 그 웨이트 W를 저렇게 중간에 나온 것처럼 이니셜라이즈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행렬식 디터미넌트 값이 훨씬 간단한 형태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플로 베이스드 모델에서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디터미넌트가 저렇게 밑에 보시면 간단해졌죠? 네, 마지막은 이제 아핀 커플링 레이어인데요. 이제 근데 하나의 아핀 커플링 레이어 일부 채널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레이어와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가져갔던 것 중에 이제 X랑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잘라서 절반은 바꾸지 않겠다라는 얘기였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변환을 거쳐도 일부 영역에 그러니까 매트릭스 제코비안 매트릭스 기준으로 일부 영역에 있는 엘리먼트들은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버티블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을 한 게 이 글로벌한 논문의 가장 메인 컨트리뷰션이 됩니다. 사실 아핀 커플링 레이어는 아까 했던 얘기들을 다시 반복하는 얘기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다시 생각해보면 인풋 채널과 그 아웃풋 채널 개수가 같잖아요. 원바이원 컨볼루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펄뮤테이션 연산을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런 각각의 채널들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구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러너블 파라미터로 지정을 해서 각각의 채널을 어떠한 비율로 학습을 할 건지를
각각의 플로우 스텝마다 이제 새롭게 학습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그냥 채널을 섞어주는 연산을 K번 반복해주고 그 K번 반복한 거를 다시 반복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블로그를 하면서 수식적인 증명을 하나도 안 했었는데 여기 이제 순방향 펑션이고요. 이게 그거에 대한 인버스 펑션이고 그거에 대한 로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여기랑 여기는 되게 복잡한데 하나의 인사이트만 가져가면 로고 디터미넌트가 되게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좋은 논문인 겁니다. 학습 자체가 되게 쉽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거는 펑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값을 계산하기 위한 디터미넌트 값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테시스, 그러니까 생성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을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떤 인풋을 받아서 레이턴트로 매핑을 하는 플로우 펑션들 여러 개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인버스를 씌우면 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넣는 x랑 생성된 x 프라임이 같게 학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ikelihood 개념을 여기서 적용을 해서 트랙티블 하게,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턴트 베리어블즈를 explicit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요. 이제 생성의 관점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유닛 시장도 느낌이 비슷하죠. 이제 생성의 관점에서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어떤 베리어블 G를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동일하게 인버스 펑션 F-1을 잘 뒤집어 씌우면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 얘기였고요. 요 다음은 또 이제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 되고 사실 오늘 여기서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 EBM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은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이제 에너지 펑션을 통해서 정의를 하겠다는 모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관측된 데이터에는 더 적은 에너지를 부여하게 되고요. 이제 아웃라이어, 관측되지 않은 거에는 더 높은 에너지를 부여해서 어떤 에너지 펑션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왜 좋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좋냐 생각을 해보면 그 기존에 지금 슬라이드 나온 것처럼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나 VA 그리고 방금 했던 NF 같은 경우는 모델 구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델 구조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 연산을 진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인 구조를 띠게 되고 걔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죠.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희가 모르는 블랙박스로 작동을 하면서 잘 하는데 대신에 이제 저희가 라이클리후드 계산을 정확히 에스티메이트 하기가 힘들죠. 이제 이런 두 가지 장점을 잘 섞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모델 구조를 조금 더 제한적이지 않게 가져가면서 라이클리후드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 적용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간 디퓨전의 전신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결국에 확률 분포는 항상 양수고 합했을 때 1이 돼야 되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밑에 g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텀을 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 다음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확률이잖아요. 그 확률 자체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관측된 데이터, 관측이라 하면 보통 이제 학습의 관점에서는 트윈 데이터가 되겠죠. 트윈 데이터에 대한 확률들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얘가 가져가는 목적입니다. 당연히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에너지를 할당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른쪽 아래를 봤을 때 f세타라는 함수에 대해서 잘못된 관측되지 않은 정답에 대해서는 낮은 값, 그리고 관측된 값에 대해서는 높은 값을 가져가는 게 이제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의 관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G가 됩니다. 여기 이제 G로 나눠줘야 되는데 사실 G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게 결국에 다 합친 거잖아요. 모든 X에 대한 거를 심지어 지금은 컨티뉴어스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인티그랄을 씌워줘야 되는데 당연히 저게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겠죠. 되게 인터랙티브를 하겠죠, 당연히. 그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컨트랙스티브
다이버전스라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게 그 저희가 인트로덕션 투 제너레이티브 모델 세션에서 했던 몬테카를로랑도 이어지는데요.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실 요 수식은 증명을 위해서 넣어놓긴 했는데 수식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얻은 F세타랑 현재 디스트리뷰션이랑 그 값이 차이가 큰 방향으로 그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파라미터를 학습시킨답니다. 증명 자체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데이터 샘플에서 얻은 F세타 값이랑 그 샘플링 값 차이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이 수식 자체가 제가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되게 고민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왜 차이가 큰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취해주냐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모델이 데이터의 분포랑 이제 현재 학습대 분포의 차이를 줄여야 되잖아요, 결국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쓰는 게 컨텍스티브 다이버전스인데 실제 데이터 분포랑 모델이 생성한 샘플 간의 차이가 최대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야지 이제 모델이 실제 데이터 분포에 가까워지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제 데이터 분포랑 모델이 생성한 그런 샘플들 사이에 차이가 큰 부분을 줄이는 게 성능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된다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큰 차이를 그 가장 차이가 큰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값을 취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방식이죠. 전체 Z를 구하는 대신에 두 개의 샘플 중 하나를 구하는 게 쉽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약간 좀 갑자기 엥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샘플링을 가장 나이브하게 EBM에서 하는 방식은 Z 때문에 계산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똑같이 Z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링에서 하나하나 뽑아내는 게 힘들지만 생각보다 쉬운 거는 두 개의 샘플 중에 둘 중에 뭐가 더 확률이 큰지 보는 건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첫 번째로 제시를 했던 방법은 몬테카를로로 그냥 일단 두 개를 뽑아서 확률이 더 높은 샘플을 그대로 두는 전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스텝 3와 4를 어떤 x0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노이즈를 더해서 얘가 더 나은지 비교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 문제가 하나 있겠죠, 당연히. 컨버지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몬테카를로의 특성상.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냐면 Z를 직접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스코어 펑션이란 걸 도입을 해서 스코어 펑션을 활용한 앙제빙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네, 요 부분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스코어 펑션이랑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디퓨전이랑 컨셉추얼리 동일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디퓨전 세션에서 다루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금 관심을 갖고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 그리고 디퓨전 쪽을 공부를 해보시면 느끼게 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결과입니다. 저렇게 했을 때 샘플링이 쉬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파일을 정해놓고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낭제명 다이나믹스를 써서 계속적으로 식을 반복하면은 잘 생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스코어 펑션이 뭐고 낭제명 다이나믹스가 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스코어 펑션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그레디언트 값입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저렇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PDF, PX를 이제 세타로 파라미터를 시킨 이런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 방금 설명했던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의 폼이죠. 저런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멀라이징 컨스턴트인 아래에 있는 Z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터랙티브를 하기 때문에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스코어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 얘를 미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Z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멀라이징 컨스턴트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쉬워진다는 게 이제 직관적으로 왜 스코어 펑션을 써야 되냐에 관해서 이제 그렇게 납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위에 써놓은 거는 그라운드 트루스 디스트리뷰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랑 스코어 펑션, 그거의 스코어 펑션이랑 그 저희가 추정한 에스티메이트 스코어 펑션 사이에 피셔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뭘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를 했을 때 피셔 다이버전스라 하면은 이제 두 분포, 두 디스트리뷰션의 그레디언트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측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피셔 다이버전스 수식이 되고 이 수식을 잘 풀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까요? 굳이 여기서 증명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아마. 네, 그래서 위의 수식을 아래로 풀면서 컨스턴트 부분을 떼고 그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세타에 관한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라이클리후드의 관점에서 MLE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세타에 관한 텀들 아닌 걸 다 떼고 연산을 잘 하면은 네, 저렇게 로스 펑션이 정의가 됩니다. 이제 요 스코어 매칭 같은 경우에 다양한 디퓨전 모델들에서도 여전히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많이 쓰이는 함수고요. 요 아래에 있는 이 함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남았죠. 랑제빈 다이내믹스 내용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랑제빈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되게 컴플렉스한 시스템에서 그 파티클들의 입자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인데요. 원래 공학 쪽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입니다. 근데 이제 스코어 펑션을 기반으로 하는 그 스코어 펑션을 기반으로 하는 디퓨전 모델에서 샘플링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 결과적으로 디퓨전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관한 얘기였고요. 간단하게 출발 자체는 포커플랑크 이퀘이션이란 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얘가 사실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기보다 얘가 뭐 하는 애인지 말씀을 드리면 그 결국에 PDF가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PDF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미분 방정식이에요. PDF의 변화에 대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에 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왜 얘를 알아야 되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저희가 하려는 거는 어떤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갖다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죠. 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아야 될 테니까. 그래서 PDF에 대한 변화, 스토캐스틱에 대한 변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를 미분을 했을 때가 이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이 위의 식이 0이 되는 과정. 얘 자체가 이제 포커플라크 이퀘이션이 되고요. 이제 이걸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단순한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제 변화량 자체가 0이 되는 지점이 스테이셔너리가 될 거니까 수식을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이 되고요. 네, 딱 봐도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죠. 네, 저런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수식을 만족하는 이 함수 p를 구해야 되는 건데 딱 봐도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럴 때 수식적으로 많이 쓰는 트릭이 앞뒤에 있는 이 f랑 g라는 함수를 적절히 잘 정의를 한다면 이제 p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랑제빈 다이나믹스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한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랑제빈 다이나믹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랑제빈 이퀘이션인데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얻어내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F랑 G를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던지면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위쪽에 F는 이제 드리프트 텀이라고 부르게 되고 아래쪽에 G는 디퓨전 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P를 여기서 구하고자 했던 이 포커 플랑크 이퀘이션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샘플링을 하게 되겠죠. 디퓨전 같은 경우는. 증명 자체는 깊게 안 할 거고요. 그래서 랑제빈 다이나믹스 그래서 어쨌냐를 보면은 이런 랑제빈 이퀘이션의 장점은
그 그 목적으로 하는 트레인 데이터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저희의 원래 목적이었던 최종적인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하는 거를 예를 통해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요 그림 자체는 그거를 시각화해 놓은 그림이고요. 왼쪽처럼 이상했던 애들이 잘 낭재형 다이나믹스를 잘 스텝 바이 스텝 수행을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아까 스코어 펑션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들고 있는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한 미분값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스코어 펑션을 잘 추정을 하면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디스트리뷰션을 잘 따르는 샘플을 만들어내는 생성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 줄 요약을 하면은 아까 스코어 펑션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스코어 펑션을 잘 추정을 하면은 실제 디스트리뷰션과 저희가 들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잘 매칭시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잘 매칭시키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지금 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자료인 낭재민 다이나믹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 U 텀 자체를 하나의 와이너 프로세스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의 델타 값 하나를 샘플링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다음 x 값을 업데이트하고 거기서 다시 와이너 프로세스의 델타 값 하나를 샘플링하고 그다음 업데이트하고 이런 방식으로 쭉 진행을 해서 에너지 베이스 모델을 구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낭재민 다이나믹스가 뭐고 이걸로 샘플링을 어떻게 해서 지금은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에 적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가서는 디퓨전 관련 공부를 조금 깊게 해보시면 아마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이 아마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을 스코어 펑션을 적용해서 확장을 한 부분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XT 플러스 1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되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쉬운 파이X의 샘플링을 해서 X0를 뽑은 다음에 낭재민 다이나믹스 식을 통해서 잘 반복하면은 되게 좋은 샘플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이 간단한 이제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과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 내용까지 커버하는 내용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써머리인데요. 오늘 얘기했던 게 굉장히 다른 분야를 다루는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합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로멀라이징 플로우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인버티블한 연산을 해서 잘 결과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개의 플로우 연산들을 하나의 fx라고 정의를 했을 때 x라는 인풋 이미지를 받아서 좋은 레이턴트, 단순하지만 잘 표현을 하는 레이턴트로 매핑하는 f라는 함수를 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다가 역함수를 저 간단한 애에 대해 뒤집어 씌우면은 약간 인풋 데이터랑 비슷한 애가 생기겠다라는 게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 했던 가장 큰 얘기였고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커플링 레이어를 구성을 해서 인버티블한 연산을 하고 또 자코비안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로어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로 정의를 하는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에서는 뭔 얘기를 기억하시면 좋겠냐라고 하면은 저런 게 있구나. 그리고 낭자뱅 다이나믹스랑 스코어 펑션을 쓰는 이유,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이유, 그리고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저런 거구나. 약간 에너지 펑션을 잘 정의를 하고 근데 거기에 약간 어떤 질을 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잘 스코어 펑션으로 대치를 한 뒤에 스코어 펑션에다가 낭자뱅 다이나믹스를 잘 넣으면은 뭐 디퓨전의 전신 이제 사실 DDPM을 처음부터 끝까지 논문을 읽어보신 분은 아마 이 내용도 같이 한 번쯤은 저게 뭐지 싶긴 하셨지만 보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뭐 나중에 디퓨전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생성 모델 쪽 공부를 하시면서 오늘 들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